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다룰 주제는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해밀토니안 역학계입니다. 제약이 있는 해밀토니안 역학계는 아주 다양한 응용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너무 욕심내지 않고 주로 특수 상대론에 등장하는 입자와 장의 동력학을 기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강의 앞부분은 기본 지식을 복습하는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고전역학 교과서들이 비슷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라그랑지안 역학을 훑어봅시다. 라그랑지안 역학의 주인공은 이른바 일반적인 좌표 개념인데요. 주어진 역학계의 상태를 기술하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들을 모아둔 것이에요. 라그랑지안은 이 좌표 변수들과 그들의 시간 미분인 속도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하는 함수이고요. 이 라그랑지안 함수를 시간에 대해 적분한 값을 작용 범함수, 액션 펑셔널이라고 불러요. 보통 최소작용의 원리라고 부르는 변분법 원리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오일러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을 얻습니다. 라그랑지안에는 동력학적인 좌표 변수들 외에 역학계의 성질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들, 예컨대 질량이나 용수철 상수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매개 변수들도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까지 고려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 강의에서는 모든 매개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다시 말해 라그랑지안의 시간 의존도는 오직 동력학적인 좌표 변수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라그랑지안에서 해밀토니안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각 좌표 q 위첨자 i에 대응되는 운동량 p 아래첨자 i를 정의하고요.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해밀토니안을 정의해요. 얼핏 생각하면 해밀토니안도 좌표 변수 q와 속도 변수 q.에 관한 함수일 것 같지만 편미분을 잘 살펴보면 해밀토니안은 좌표 변수 q와 운동량 변수 p에 관한 함수로 보는 게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순서로 보나 교과서 설명 순서로 보나 라그랑지안이 먼저 나왔고 해밀토니안이 나중에 나왔죠. 하지만 이 강의에서 저는 주로 해밀토니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라그랑지안은 필요할 때만 살짝 언급할 거예요. 좌표 변수, 운동량 변수 각각 n개씩 총 2배의 n개의 변수가 이루는 공간을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요. 해밀토니안은 그 공간 위에 정의된 함수죠. 라그랑지안 쪽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밀토니안 쪽에서도 동력학 변수가 아닌 매개 변수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거예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해밀토니안 역학에서 운동 방정식은 총 2배의 n개의 변수가 서로 얽혀 있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쓰여져요. 라그랑지안 역학의 핵심은 최소작용의 원리잖아요. 해밀토니안 역학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다만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해밀토니안 쪽에서는 좌표 q, 운동량 p를 모두 독립변수로 취급해요. 변수 개수가 2배로 늘어난 대신에 미분 방정식 차수가 2차에서 1차로 줄어서 결국 운동 방정식의 내용에 차이는 없고요. 작용 범함수 조작할 때 부분적분하면서 나오는 경계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계 조건을 조심해서 따져주어야 하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밀토니안 역학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꼭 배워야 하는 도구로 포아송 브라켓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상 공간 위에 함수 2개가 주어져 있을 때 각 함수들의 1차 미분의 곱을 통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조금 시간을 들여 따져보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3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포아송 브라켓의 쓸모 중 첫 번째는 운동 방정식을 조금 더 멋있게 다시 쓰는 건데요. 위상 공간 위에 별도의 시간 의존도를 갖지 않는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f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f와 해밀토니안 사이의 포아송 브라켓으로 주어져요. 동력학 변수 q와 p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증명도 한두 줄 계산으로 끝나요. 지금까지 복습한 내용은 보통 학부 교과서에서도 다루는 수준인데요.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에서는 좌표 q와 p가 이루는 위상 공간의 기하학이
평평한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를 바 없지만 더 일반적이고 복잡한 예시에서는 위상 공간의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기하학을 사교 기하학, Symplectic Geometry라고 부릅니다. 유클리드 공간을 위상 공간으로 해석하려면 공간의 차원이 짝수 차원이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좌표 변수 Q와 운동량 변수 P가 1대1로 짝을 짓고 있어야 해요. 사교 기하학은 더 일반적인 공간에 좌표 운동량 짝에 해당하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공간 자체의 정의는 보통 미분 기하학에서 이야기하는 리만 다양체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요. 공간의 차원은 짝수여야 하고요. 이 공간 위에서의 좌표는 y라는 문자에 위첨자를 붙여서 사용하기로 하죠. 우리가 일반 상대론을 하기 위해 리만 다양체를 도입할 때는 공간을 정의한 다음에 거리와 각도 개념에 해당하는 메트릭 텐서를 도입하는데요. 해밀토니안 역학을 위해 사교 기하학을 할 때는 거리 개념은 없어도 돼요. 대신 좌표 운동량 짝을 맺어주는 투폼, 2차 미분 형식을 도입해야 해요. 이를 Symplectic 투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평평한 위상 공간에서 Symplectic 투폼은 dp wedge dq 형태로 주어져요. 좌표 운동량 짝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더 일반적인 사교 다양체에서 Symplectic 투폼이 만족해야 하는 성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투폼이라는 말에 포함된 개념이지만 투폼의 성분을 행렬 형태로 나타냈을 때 반대칭 행렬이어야 하고요. 둘째, 그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어서 역행렬이 존재해야 해요. 좌표 운동량 짝짓기에서 빠지는 좌표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셋째 성질은 금방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투폼의 외미분, exterior derivative를 가한 3폼이 0이 되어야 해요.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사교 다양체에는 매트릭 텐서가 주어지지 않아서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정의되지 않아요. 하지만 심플렉틱 투폼을 여러 번 곱해서 만든 짝수 차수 미분 형식을 이용해서 짝수 차원 부분 공간의 일종의 넓이나 부피 개념을 정의할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좌표 운동량 짝 중에 좌표들이 이루는 공간 자체가 일종의 미분 다양체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응되는 위상 공간은 좌표 공간에 저평면을 이어붙여 만든 소위 코탄젠트 번들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인 위상 공간 위에서 해밀토니안 역학 문제를 풀기 위해 작용 범함수로부터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 보기로 해요. 작용 범함수를 적으려면 외미분을 통해 심플렉틱 투폼을 주는 원폼을 새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심플렉틱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심플렉틱 투폼과 심플렉틱 포텐셜 사이의 관계는 전자기학에서 전자기장과 벡터 포텐셜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죠. 위상 공간이 여러 부분집합으로 나뉘어 있을 때 각 부분집합에서의 심플렉틱 포텐셜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두 부분집합의 교집합에서 두 개의 심플렉틱 포텐셜이 스칼라 함수의 1차 미분만큼 차이가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심플렉틱 투폼은 완전히 일치해요. 작용범함수의 변분법을 적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이끌어내 봅시다. 평평한 위상 공간이 아닌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심플렉틱 포텐셜의 성분에 미분이 걸리는 항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부분적분을 적당히 이용해서 경계값만 주는 항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나면 심플렉틱 투폼과 해밀토니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로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심플렉틱 투폼을 행렬로 볼 때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조건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포화송 브라켓 형태로 다시 적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포화송 브라켓의 성분을 나열하면 심플렉틱 포텐셜 행렬의 역행렬 형태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덧붙여서 d오메가가 0이라는 조건과 포화송 브라켓이 자코비 항등식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오늘 강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강의 제목에도 있었던 제약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약 조건에 관한 일반론을 펼치기 전에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놓여 있는 2차원 구면을 상상해 봅시다. 점입자의 운동을 생각하는데 점입자가 구면에 완전히 갇혀서 구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외부 관찰자인 우리는 3차원을 다 볼 수 있어도 점입자의 운동은 2차원 운동이 되겠죠. 구면이 휘어진 공간이라는 사실도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하겠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미분기하에 웬만큼 익숙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구면 위에 적당히 좌표계와 메트릭 텐서를 도입해서 라그랑쥐안을 적을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 항만 있고 포텐셜 에너지 항이 없다면 운동 방정식은 구면 위에서의 측지선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둘째, 오늘 강의에서 집중 조명하고 싶은 방식인데요. 일단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 놓은 다음에 구면에 갇혀 있다는 제약 조건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구면 위의 입자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머릿속 한 구석에 잘 저장해 두고요. 제약 조건이 있는 해밀토니안 역학의 일반론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주기 전에 En 차원의 위상 공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요. 그 위에 정의된 이 k개의 함수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약 조건을 기술해요. 제약 조건을 가한 후에 남는 위상 공간은 2배의 n-k 차원이 되겠죠. 좌표 운동량 짝이 항상 맞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위상 공간의 차원은 항상 짝수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약 조건들을 나열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일부 조건에 의해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컨대 3번 조건이 1번 조건 더하기 2번 조건이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확인하려면 제약 조건들 사이에 포아송 브라켓을 계산해서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행렬의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돼요. 여기 C 위첨자 AB라고 써놓은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제약 조건을 모두 가한 후에 남는 공면 S 위에서 심플렉틱 투폼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전체 위상 공간 M 위의 좌표를 공면 S 위에 머무르는 방향 Z 위첨자 I들과 공면 S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U 위첨자 A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공면 S 위의 심플렉틱 투폼은 M 위의 투폼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미분기하 용어로 풀백이라고 불러요. 다만 이렇게 물려받은 투폼이 심플렉틱 투폼 자격을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공면 S 위에서 d 오메가가 0이 되는지는 그냥 다짜고짜 계산을 하면 한두 줄 계산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S 위에서 오메가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따지는 건 더 노력이 필요해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제약 조건을 주기 전 위상 공간인 M에서 오메가 행렬은 역행렬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시작했죠. 공면 S 근처에서 Z 위첨자 I들과 U 위첨자 A들이 좋은 좌표 역할을 한다고 가정했으니 투폼의 성분을 여기 적은 것처럼 펼쳐서 쓸 수 있어요. 이 좌표계에서 전체 오메가의 역행렬은 ZI 쪽이냐 UA 쪽이냐에 따라 블록 행렬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 중에서 C 위첨자 AB라는 행렬은 앞에서 포아송 브라켓 계산하면서 이미 본 행렬인데요. 만약에 이 CAB가 역행렬을 가지면 오메가 틸다 IJ라는 행렬도 역행렬을 가진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약간 추상적인 수학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운동방정식을 잘 세우고 푸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라그랑쥐 승수와 디락 브라켓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약 조건을 주기 전 라그랑쥐안이 P 곱하기 Q 닷 빼기 해밀토니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약 조건을 어떻게 가하면 좋을까요? 제약 조건 함수 UA에 계수 KA를 붙여서 더한 다음에 해밀토니안 자리에 추가해 주면 되어요. 변분법을 적용할 때 K 계수들에 대한 변화가 0이라는 조건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제약 조건을 강제해요. 수학적으로 다름 아닌 라그랑쥐 승수법이죠. 다른 한편으로
원래 동력학 변수였던 P 또는 Q에 대한 변화를 보면 운동 방정식에 새로운 항이 추가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직은 K 계수들 값을 모르니 PQ에 관한 방정식을 풀 수가 없죠. K 계수들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약 조건 UA들 역시 동력학 변수 PQ들의 함수인데 여차하면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명색이 제약 조건이니 UA 값은 0으로 유지되어야 해요. UA의 시간 미분이 0이라는 조건을 풀면 K 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CAB 행렬의 역행렬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구한 K 계수를 다시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에 대입한 다음 그 결과를 새로운 브라켓의 정의로 삼을 수 있고요. 그 유명한 디락 선생의 이름을 따서 디락 브라켓이라고 불러요.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곡면 S 위에서 구체적인 좌표를 도입해서 디락 브라켓의 성분을 적어볼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조금 아까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았던 심플렉틱 투폼의 역행렬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디락 브라켓의 진짜 장점은 곡면 S 위에서 구체적으로 좌표를 다시 잡지 않고도 전체 공간 M 위에서의 좌표를 그대로 쓰면서 원하는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무 함수를 가져와도 제약 조건 UA와 디락 브라켓 계산을 하면 무조건 0이고요. 두 함수 G와 H의 차이가 제약 조건에 비례한다면, 즉 둘이 곡면 S 위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면 다른 임의의 함수 F와 디락 브라켓 계산값 역시 곡면 위에서 일치해요. 그 외에도 포화송 브라켓의 좋은 성질을 디락 브라켓이 고스란히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깁니다. 제약 조건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구면 위에 점입자 이시 들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문제 풀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1번은 위치가 구면 위로 고정된다는 것이고요. 제약 조건 2번은 구면에서 벗어나는 방향 운동량이 0이라는 것이에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두 조건 사이의 포화송 브라켓을 계산하면 구면 위에서 상수값이 나오는데 계수를 적당히 조절해서 1이 나오도록 맞췄어요. 디락 브라켓 정의에 따라 모든 동력학 변수들 사이의 디락 브라켓 값을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제약 조건이 없을 때 포화송 브라켓에서는 운동량 변수들 사이의 브라켓 값이 모두 0이었는데 제약 조건을 가한 후에는 각 운동량에 비례하는 항이 나오네요. 이제 구면 위 입자의 운동 방정식 풀 준비가 끝났어요. 디락 브라켓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적을 수 있는데요. 좌표 변수 x, 운동량 변수 p 모두 3개의 성분을 다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약 조건을 잘 지키면서 입자의 2차원 운동을 추적하고 있죠. 벡터 성분 나열했던 것을 다시 벡터 표기법으로 적으면 운동 방정식은 여기 왼쪽에 적은 것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운동 방정식이 제약 조건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 대칭성과 결부되어 있는 에너지 보존, 가구동량 보존 법칙들도 잘 만족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구면 좌표계 세타 파이를 사용하는 방식과 비교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구면 위에서의 좌표를 따로 잡지 않는 게 오히려 편리해 보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강의 주제 광고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구면 입자 예시에서는 제약 조건의 방향을 구면 대칭성과 엮이지 않는 반지름 방향에서 골랐는데요. 때로는 대칭성과 엮이는 방향으로 제약 조건을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기대해 주세요.